반갑습니다. 3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자,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뭐 간단합니다. 네. 사람들이 몰리면 정말 좋은 주식이냐? 좋은 주식이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정말로 그런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출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 10,000명쯤 왔겠죠? 형꾸준님, 어서오세요. 자꾸 꾸중인 거예요, 꾸중. 네. 류동진님, 안동부자님, 해피정님, 간물주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알람을 설정 안 하신 거겠죠? 알람 설정하십시오. 네. 야옹이님, 끝내주는 인생님, 시몬스님, 긍정의 힘님, 대제비제이님, 김수희님, 밤하늘의 빛과 광님, 드리벤 해피님, 흐르미님, 경린님, 박혜성님, 원태호님, 미소돔님, 도채호님, 양보검자 팜스통님, 졸졸졸님, 빨강망토님, 즐거운 인생님, 어서오세요. 파랑새님, 이경춘님, 정주행님도 어서오시고요. 부자 오빠님 어서오세요. 네, 부자 오빠, 가로 열고, 부자 오빠, 가로 닫고, 네, 오빠님 어서오세요. 희망 동네 부자님, 전민정님, 미루님, 감사의 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쉽게 됐네요. 그죠? 네, SK이노베이션 아쉽게 됐어. 우크라이나한테 하루만 더 참아달라 그러지. 우크라이나한테 하루만 더 참아달랬으면 좋았을 건데. 야, SO일도 잘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도 설명할 때 같이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SO일 같은 경우는 차트가 그래도, 네, 상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괜찮았었는데, 여기에, 네, 좀 더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저도 샀죠. 네, 저도 샀는데 사자마자 일단은 한 1.5% 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4%대에 샀거든요. 4%대 사서 오늘 신고가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네,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올라갔는데, 네, 아깝다. 그죠? 아깝다. 좋습니다. 여우리님, 바다님 어서 오세요. 네. 빨강 망토님도 불렀습니다. 네. 참. 네. 불렀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뭐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죠? 타겟 위클리 커버드 이렇게 하면은 나오죠. 네, 요거. 네. 요것도 좀 올랐네. 네. 조금 올랐는데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생각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 배당주라든지 이렇게 분배금 받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주가의 등락이 크지 않으면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방준현 님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큰그린 님도 어서 오세요. 네. 큰그린 님 아이디가 빅컵이죠. 빅컵. 네. 옛날에 이대기 기자인가? 그 생각났어. 네. B컵. 큰 그릇. 네. 좋아요. 음, 옛날에 이대기 기자인가? 그게 웨이팅 리였다면서 이메일 주소가 웨이팅. 아무튼, 네. 웨이팅 리.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죠? 네. 성토빠따랑이님 어서오세요. 네. 강남 엄마 1순위에요. 커버드가? 왜지? MG님 어서오세요. 네. 자, 근데 지금 이 커버드 콜은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시장 자체가 별로 못 오른단 말이에요. 또 내리지도 않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을 때는 대응하기가 좋아요. 물론 이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뭐예요? 네. 이제 이번 주에 사놓으시면 다음 주 18일 날 분배금이 나오죠. 1%. 매수한 거에 1%. 100만 원 샀으면 만원 나옵니다. 네. 우리는 50만 원씩 샀으니까 5천 원 나오겠죠? 이야, 5천 원으로 뭘 살 수 있냐, 근데. 돈 조금 보태가지고 한 주라도 더 사야지,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모아가면 돼요. 그러면 다음번 배당락 때는 조금 더 많이 받겠죠. 다음 달에는. 네, 그런 식으로. 찐빵님도 어서오세요. 풍림부자님도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네. 시장이 저점권에 있을 때, 보통은 이제 시장이 저점에서 뒹굴고 있다.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은 뭐예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둔화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대형주의 움직임이 조금 둔하다. 걔네들이 잘 오르지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시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형주를 무조건 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별 수 없지만 바닥을 통과해서 움직일 때, 상승에 대한 기운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는 대형주 쪽에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그랬죠. 네. 물론 무조건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 중소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횡보를 한다든지 또는 올라가는 게 시원찮아.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센 놈들. 그냥 각자 재료가 있는 종목군 쪽으로 막 몰리죠. 이게 몰리게 되면서 주가를 띄어 올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개별주의 움직임들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들도 같이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뭐 지금 뭐 이 대형주 가지고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대형주들이 답답한 거 맞아요. 왜냐면 장이 안 오르거든. 하지만 장이 올랐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형주로서 시원한 상승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배당 시즌이고 하니까 배당을 좀 싸게 받으려고 주가를 좀 다운시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공매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공매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있을 게 이제 만기일.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탄핵 결정이 나죠. 네.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다음 주에 FOMC. 그 다음 주에 공매도 전면 재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데 전 종목입니다. 전 종목.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렇게 됐었는데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전 종목으로 되게 되면 올라가 있는 거 그냥 다 때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공매도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위쪽에서 때리죠.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요게 우리 핵심이에요. 네. 요게 우리 핵심입니다. 기각이 되면은 아마 정치 관련한 종목군들은 내려가고, 그죠? 지금 조기 대선을 위해서 막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아주 폭락을 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있었던 정책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전 같은 게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하던 그런 종목군들이 또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조기 대선 확정이니까 조기 대선 관련한 인맥주들 막 치고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이게 기각이냐 인용이냐 확실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면 아래에서 잠자고 있다. 정책주들 잘못 건드렸다가 만약에 잘못된 결과 나오면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기 대선 관련한 인맥주들을 매수했어. 근데 주가가 뭐 이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해서 주가 막 올랐어. 근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됐어. 그럼 이거 곤두박질 쳐가지고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옵니다.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비리비리 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막 미친듯이 올라가고요. 기존에 있었던 이런 정부 정책 관련한 종목군들은 처박혀가지고 이제 못 올라오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어느 쪽으로 더 신념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처를 달리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동네 바보형이라고 얘기하니까 주가가 진짜 바보처럼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와둥둥 이렇게 해줘도 부족할 판에 이런 바보 자식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씨 나 정말 바본가? 그리고 안 가는 수가 있다니까. 주식이 이게 전혀 안 그런 것 같아도 다 귀 쫑긋해가지고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해서 너는 정말 잘할 수 있어. 너는 진짜 대단한 아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해 줘야죠. 야, 근데 사람들이 인식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국장 떠났잖아요. 국장을 많이 떠났죠.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국장을 많이 떠났어. 떠나가지고 지금 코인으로 갔고 미장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멘붕이 와 있어요. 네. 멘붕이 와 있어. 왜? 미국장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테슬라 막 그냥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테슬라가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더만, 네,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반토막이에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매그니피센트가 살짝 맛이 가면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중국판 M7 해가지고 중국판 애들로 또 채워지고 있는 상태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애매하죠. 네,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미국장에 간 아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미국장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넘어오고 싶은데 미국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 어서도 오세요. 미국장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오고 싶은데 환율이 지금 높아. 환율이 높아.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넘어오려니까 애매해. 근데 그것도 손실이 나 있잖아요. 손실 중. 물렸어. 그러면 이 만국 공통이 뭐예요? 물리면 안 팔더라고. 미국장에 대한 어떤 환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겠죠. 네,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타격이 오고 데미지가 오고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라면 결과적으로 주가 떨어질 때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환율도 높은 상태에서 손실까지 보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손실이 더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이 8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예. 또 지금 하락세로 또 전환이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락세로 전환이 되어 갔으니까 뭐가 자꾸 오는 거야? 누구야? 나한테 지금 이 시간에 카톡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걸 꺼버리든가 해야 되겠네. 자꾸 징징거려. 밤에 카톡을 보내는 거는 뭐지? 네. 아무튼 네. 지금 비트코인을 넘어간 사람, 미국장 넘어간 사람 둘 다 멘붕이 와 있죠. 좋지 않아? 왜냐면 예전부터 해가지고 수익이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쵸? 네. 예전부터 해가지고 수익이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 달까지 해가지고 미장으로 다 넘어갔어. 국장 절대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실제로는 국장의 수익률이 지금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멈춰 있는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네. 왜? 다른 데는 헬이야. 다른 데 헬게이트라고. 지금 미국에 가서 테슬라를 사셨다고 생각해봐요. 비트코인을 위에서 사셨다. 1억 6천에 사셨다고 생각해봐요. 비트코인을.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 멈춰 있는 게 다행인 겁니다. 그리고 횡보장이잖아, 지금. 횡보장. 근데 몇 주째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올랐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올랐다가 내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몇 주째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비슷한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 같겠지만 한번 튀었었지, 우리도.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어떤 횡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시면 지금 우리 시장은 답답해 보이고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 뭐 어지간하면 좀 하락할 만도 한데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한 번 정도 떨어진 거 말고는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죠?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시장을 버티게 해준 애들은 누구냐? 급등주 애들이 아니라 대형주죠. 실제로 대형주 쪽 보시면 뭐 삼성전자도 많이들 욕하지만 삼성전자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 빠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여기 뭐 빠진 것도 없는데 뭘 여기서 욕할 게 뭐 있어요? 안 갈 뿐이지. 안 갈 뿐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겠죠. 네. 시간이 지나면 간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시장 포인트는요, 이제 저점에 대한 상황으로 가게 됐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턴어라운드 비슷하게 바닥 잡고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쁘지 않아. 응? 나쁘지 않죠. 바닥 잡고 돌아서는 형태의 모습들. 자, 지금 이평선이 전부 다 꼬여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죠. 아직 정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별 진행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움직이겠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잖아요. 이런 정도. 아우 답답해. 왜 답답한 거예요?
저점은 유지되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 왜 답답해? 이평선 정렬이 안 끝나서. 자, 그러면 이평선 정렬이 끝나는 시점으로 가게 되면 모이게 됐을 때 주가가 크게 틀 수 있는 요소를 만들겠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네, 스물스물 계속 이때부터는 상승이 전환되는 거야. 역배열이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점. 이거를 우리가 시발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시발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에 나서시면 돼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은 급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 시장은 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좌의 수익률 계산할 때 항상 여러분들 투자 총액,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률을 꼭 기억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 난 거 계속 팔아먹다 보면 마이너스만 남기 때문에 계좌는 항상 마이너스 시킵니다. 대신에 마이너스 나는 거 계속 팔아보세요. 그러면은 계좌는 항상 플러스를 보이겠죠. 근데 실질적인 수익은 아닐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총 투자 금액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가 되어 있다. 이걸 가지고 계산하시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란 얘기죠. 장은 2500포인트에 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열어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별표를 쳐놓고 가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횡보장에서 그러면 투자할 게 없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목들,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몰림의 어떤 강도, 쏠림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고루 10,000명이야. 10,000명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골고루 다 샀어. 그러면은 별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뭐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지금 100명밖에 없어. 그러면 모든 종목에게 다 순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놈이 제일 강해? 일로 가자! 해가지고 한 80명 일로 가요. 그래서 난 다른 거 해보자. 한 20명 일로 와요. 나머지는 없어. 손님이 없다고.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어서도 오세요. 거래량이 없어져요.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터진 쪽에서 쫙 치고 올라가죠. 왜? 매수가 들어오니까.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매수가 집중이 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된다? 주가가 급등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서 주식이 올라갔어. 그러면 그 주식이 더 주목을 끌겠죠. 와, 이쪽에 매수가 많이 몰렸다더라.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더라. 등등의 이야기로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상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계속 몰리는 거야. 요즘에 한화 기업들, 네, 한화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매수가 몰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호재성 재료가 계속 나오니까, 호재성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호재성 재료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매수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주가가 또 조금 올라가, 또 조금 올라가. 그러면 기대감이 계속 커져요. 와우, 좋아요, 신나요, 이렇게 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기관이든, 네, 외국인이든 수급의 변화를 좀 봐야 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 기관, 외국인, 개인 요 세 놈을 놓고 딱 봤을 때 이게 수급이잖아.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다? 그러면 이건 개인이 사는 거거든요. 즉 이 주가는 실질적으로 2월달 들어서서 올라온 부분들은 누가 하는 것이다? 개인이 사서 올린 것이다. 그죠? 개인이 사서 올린 거다 이 얘기야. 여기가. 개인이 계속 샀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팔았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시장 포지션 저 위쪽 라인에는 지금 누구만 있다? 개인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선주에 많이들 들어가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디서? 위쪽에서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네. 뭐 어찌됐든 위에서 들어갔든 밑에서 들어갔든 간에 개인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 자, 근데 개인들만 많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막 몰려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북적북적해.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들이 들어갔든 뭐 슈퍼개미가 들어갔든 간에 들어갔어. 매수가 많이 몰렸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 그러면 더 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왜 안 가는 걸까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왜 안 가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고점 라인 때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었던 주식이잖아. 이것뿐만 아니라 뭐 현대중공업이나 다 마찬가지죠. 네.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지금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현재 재료가 끝난 게 아닌데 이 차익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어서 진행형인지 아니면 조금 더 간 다음에 떨어질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 보셨던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계속 탑픽이야, 개인들한테. 탑픽. 내가 찝은 거야, 찝은 거. 고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만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몰린다. 즉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먹는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 모양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 얼굴 너무 어둡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좀 이렇게 밝게 비춰줘야지. 얼굴이 왜 요즘에 그 흑빛이야. 네, 카메라 마사지가 안 되나 봐. 감마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하얗게. 이거 봐라. 이거 눈부시네. 또. 나 진짜 조명 열받네. 열받아. 이거 색상 보정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 보자. 나를 조금 더 환하게. 네. 우리 환해져 봐요. 예뻐졌어요. 네. 너무 환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죠? 네. 근데 너무 좀 색이 좀 탁해 보이는데, 이거? 아, 다시 조금만. 네, 조금만 내려봅시다. 짜잔, 짠, 짜잔, 짠. 자, 지금은 조금 더, 네, 색상이 살아났죠? 네. 오케이. 네. 자, 뭐, 안 해도 샤방샤방 합니다만은, 그래도, 네. 여러분들의 또, 눈 호강을 위하여. 눈갱이라 그럽니까? 왜 칙칙, 자, 어디 가서 지금 이 얼굴 들이밀면, 나 오늘 보고 깜짝 놀랐잖아. 연예인인 줄 알고. 네,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 어유 연예인이 우리 집에? 근데 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제 저걸 보세요. 영화관 모드로 다시 보세요. 크게 그냥 한 200인치로 쏴서 보세요. 자, 아무튼요. 네. 그래서 많이 올라온 주식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들어갈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박 수익을 노리고 가잖아요.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보세요. 저점권이 이게 15,000원인데 74만원이야. 예? 그죠? 저 밑에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 뭐 7만원에 매수했다 그래도 벌써 10배잖아, 10배. 1000%잖아. 그죠? 어서오세요. 10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600% 수익이 났네. 어떤 사람은 1000% 수익이 났네. 어떤 사람은 500% 수익이 났네. 기가 막히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을 듣고 내가 여기서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 응?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가는 동안에 계속 그런 소리들이 있었을 거야. 야, 이거 벌써 100% 올랐대더라. 벌써 200% 올랐을 때더라. 그죠? 근데 그때 사도 늦지 않았잖아. 늦지 않았지. 자, 그럼 뭐가 맞느냐 이거예요. 과연 지금 사도 늦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고, 정말 끝났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방산을 예를 들어보자. 방산 예를 들어보면, 자, 일단 큰 수익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안 돼. 왜냐면, 이런 큰 수익을 노리고자 하신다라면, 언제 사야 돼요? 밑에서 사야 됩니다. 주가가 막 신고가를 넘어갈 때거나, 흐름이 막 시작될 때, 얼마 안 됐을 때, 이럴 때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000% 수익 낸 사람은 이런 데서 산 거야. 밑에서. 그렇지 않고서 여기서 사가지고 1000% 수익 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지. 40만원 사가지고 지금 70만원 됐어. 1000% 수익 나요? 안 나요? 100%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1000%, 700%, 800% 이런 사람들은 다 밑에서 산 거야. 고점에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따라하면 안 돼. 우와, 나 대박 수익 났어. 봐라. 너희들도 지금이라도 사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이 산다고 해서 1000% 수익이 나겠습니까? 500% 수익이 나겠습니까? 700% 수익이 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있어요. 자, 고점에서 생각했었던 구간들이 지금 따져보니까 그때 샀어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죠? 아니, 바로 직전 고점이 40만원이잖아? 그 다음 저점이 30만원이죠? 그 다음 저점이 20만원이죠? 그 다음 저점이 15만원이에요. 이렇게 꼭대기에 샀어도 시간이 지나니까 올라갔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급한 수익을 바라고 고점 매수를 할 것이 아니라 급한 수익과 급등 수익과 대박 수익을 원한다면 저점에서 사야 돼요. 이거는 네? 저점에서 사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큰 수익을 노리면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바닥에서 움직일 때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럴 때 매수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때는 어떤 식으로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생각돼서 약간 부담스러워. 어서 들어오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조정 이후에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단기 조정을 피할 수 없는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를 할 때 그런 자리는 좀 피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한적없이 계속 가지 않습니다.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더라도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세 상승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상황일까? 매수가 들어가면 물릴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재밌는 건, 자, 여기가 지금 40만원이고요. 여기가 27만원이야. 42만원, 27만원 약 30에서 40% 정도 까이는 거죠. 고점 대비 30에서 40% 까여요. 그럼 내가 멘탈이 그걸 지켜낼 수 있겠느냐? 못 지킨다는 얘기지. 왜? 나는 1000% 수익을 보고 들어왔는데 현실은 마이너스 30% 40%야. 그럼 멘탈이 버텨 못 버텨? 못 버티죠. 자, 내가 큰 거를 바라고 들어갔는데 작은 거 주는 거야. 세뱃돈. 부잣집 할아버지네 갔어. 할아버지가 부자야. 그래갖고 새해 이제 설날에 세배드리러 갔어.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 봉투에다가 금빛 봉투야. 황금색 봉투. 여기를 딱 이게 세배 딱 했더니 이걸 딱 주면서 옛다 세뱃돈이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부자다. 그 다음에 여기 봉투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오늘은 설날이다. 그러면은 아 많이 들었겠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열어봤는데 5,000원 들어있어. 5천억 아닙니다. 5천원. 5천원 한 장 딸랑 들어있어. 그러면 얘가 어때? 실망을 하지. 기대를 크게 갖고 갔는데 그게 아니면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애기들은 저런 거더라. 네. 어떤 애들은 만원짜리 세뱃돈 줬더니 이거 어디다 쓰라고? 이거 어디다 쓰라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안 받아. 애들이 기분 나빠하고 안 받아. 일단은 노란 거 줘야 돼. 5만원짜리. 최소 5만원부터 시작이에요. 요즘에는. 네? 이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그 부분들이 그렇게 돼버렸어. 솔직히 5만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시죠? 5만원 큰 돈이에요. 근데, 어디에 가서는 돈이 아닌 게 돼버렸죠. 이게 돈도 아니야, 이제. 세뱃돈 할 때 5만원 이상 무조건 줘야 되거든.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5만원을 바랬는데 5천원이 들어있었다? 완전 개실망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고점에서 샀어. 나는 1000%를 바라고 샀는데 마이너스 30%가 현실이 돼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팔겠죠. 팔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많이 내려간 상태니까 이 테슬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해외 주식 1위잖아. 1위. 가장 많이 들고 있어. 근데 이게 마이너스 40%래. 고점 대비.
평균치 내면은 마이너스 25%도 나오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테슬라 그냥 놔두면 올라가겠지 뭐. 그쵸? 그냥 놔두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 테슬라가 이제는 전기차 대장이 아니잖아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 테슬라가 지금 그동안은 전기차가 없던 시절에 1등이었다고. 그래서 전기차 하면 테슬라 이것만 생각했었잖아. 근데 1등이었었는데 근데 중국이 지금 치고 들어왔어. BYD가. 배터리는 CATL이. 중국 시장 점유율 1등, 세계 시장 점유율 1등 이렇게 돼버렸어. 그 테슬라가 점점 밀려나죠. 또 다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벤츠, BMW, 아우디 뭐 등등등 현대차, 기아차 들어와가지고 테슬라의 파이를 나눠 먹고 있어요. 그럼 얘는 점점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엔비디아의 미래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 지금은 대체품이 없어. 대체품이 없으면 무조건 독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점점 밀리는 이유는 뭐예요? 딥시크나 등등등이 애매한 상황이 됐었다는 얘기죠. 야, 꼭 그런 거 아니어도 되던데? 이런 얘기. 꼭 그렇게 대단한 고성능 칩 아니어도 되던데? 근데 고성능 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지식의 증류를 통해 가지고 지식 증류라고 합니다. 증류. 증류는 뭐냐면 이렇게 큰 LML, LMM, LLM 이 대형 언어 모델이에요. 대형 언어 모델인데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인가? 그냥? 네, 이 대형 언어 모델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가져다가 쓰려니까 엔진이 너무 뻑뻑거려. 쉽게 얘기하면 모든 프로그램에 다 깔려있는 그런 컴퓨터를 세팅해서 받는 거하고 나는 엑셀만 쓰니까 엑셀만 쓸 거야. 엑셀만 깔려있는 컴퓨터하고 누가 더 빠를까? 엑셀만 깔려있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나는 응가하고 똥꼬 닦는 법 이걸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응가 요 큰 언어 모델 안에서 이제 응가하고 똥꼬 이건 일상생활 뭐 그 다음에 똥꼬 닦는 법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한 다음에 여기에 가장 맞는 가장 최적화된 그 AI가 대답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이 조금 빛을 잃었다 라는 식으로 되기도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이제 딥시크가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 증설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것을 원활하게 돌려주기 위한 GPU도 필요하겠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블랙웰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려난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뭐 아마존도 있고 메타도 있고 페이스북, 메타가 페이스북이죠. 그 다음에 뭐 애플도 있고 뭐 등등등 있죠. 얘네들이 이제 어디로 진출한다고? 어디로? AI 칩으로. 자체 칩 개발이죠. 자체 칩 개발. 지금은 물건이 없으니까 엔비디아 거 썼지만, 네? 자체 칩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다 트럼프 같은, 저기,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놀이 하잖아. 정치놀이. 정치놀이 하느라고 지금 저거를 해버렸어.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유럽에서도 중국에서도 판매량이 밀려버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매장에다 불질러 막 이런 거요. 자, 재밌는 거는 그동안 없어서 못 사고 이거는 불패라고 생각했던 주식들이 이렇게 됐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들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들, 공매도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들은 많이 오른 주식이에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끌어내려갈 때는 각자 개별적인 호재성 재료가 있다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주가 떨어지게 되면 별일이 없었던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더 빠르게 빠지게 됩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개인 투자자들. 주가 이미 많이 올랐다. 어떻게 합니까?
팔아먹고 싶죠. 팔아먹고 싶다. 차익 실현하고 싶다. 근데 이게 나 혼자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해요. 야, 팔아먹어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팔자.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바로 투매가 되는 거죠. 이게 투매가 되는 거예요. 투매는 매도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사람들이 매도를 치는 거거든. 근데 악성 투매는 뭐냐? 신용을 쓰고 있는 사람들, 더 빠지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냥 가격 생각하지 않고 던지는 거야. 나라도 일단 살아야 되겠다. 네? 나라도 일단 살아나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던지는 거거든요. 그럼 매도를 쳐. 가격이 떨어져. 그럼 또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또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또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 계속 떨어지냐, 또 팔아야 되겠다. 매도가 매도를 계속 불러와. 야, 너도 와서 팔아, 너도 와서 팔아. 이렇게 되면서 뭐가 돼요? 투매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대형주에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 변동성을 누군가는 이용해서 매수 타임을 잡아가지고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꼭대기에 물린 사람들, 매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을 받을 때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다가 만약에 공매도까지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 길을 잃겠죠.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은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밑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애들은 장이 빠져도 그냥 거기서 거기, 올라가도 거기서 거기, 그렇거든요. 시장 자체가 상승세로 전환돼서 움직일 때, 그럴 때나 별표를 좀 쳐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장이 밀리든가 말든가, 오르든가 말든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보기에는 답답할 수 있어. 답답할 수도 있고, 아씨,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주가 하락에도 방어가 잘 돼요. 상승에는 좀 둔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넘어간다, 너도 나도 에브리바디가 다 같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갈 수 있습니다. 즉 횡보할 때도 큰 충격 없고 주가 떨어질 때도 큰 충격은 없고 상승할 때는 이슈가 좋다는 얘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눈이 졸려 보여요? 눈이 부셔서 그런가? 이게 낮추면 너무 어두운데 그런 거? 에이, 내가 지금 너무 얼굴에 저걸 했나 보다. 모자를 좀 누를까요? 눈이 부셔서 그런 건데. 이게 생각보다 조명이 세요. 그래가지고 눈을 이렇게 비추면은 눈이 막 시려워. 자고 있는 겁니다. 네, 자면서 얘기하는 거야. 조명 안 받아서 몰라요? 네, 아니, 조명을 받으면 눈이, 이게 원래는 머리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뒤쪽에 배경이 좀 세요. 빛이 세가지고 제 얼굴이 조금 이게 좀 덜 나오는 거거든요. 뒤쪽에 조명을 끄면 배경이 환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조명을 완전히 이제 차단시켜도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런 거고요. 보호 본능이라고 봐야 돼. 귀엽잖아요. 눈이 이렇게 작으면 귀엽지 않아요? 한국 사람의 특징 아니야? 눈 작은 거? 눈 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망한 찐마지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피루룽 피루룽 뽕뽕 핑퐁이 왔어요. 왕투사님 조선주 로봇주는 계속 갈까요? 왕투사는 누굽니까? 네, 왕투사. 이거 뒤에 조명 끄면은 좀 달라져요. 하나 더 꺼야 되네. 하여튼 좀 달라집니다. 네. 조명의 문제예요. 근데 조명을 이렇게 직접 받으면은 피곤해. 그래서
이게 천장에서 홍수준님 이렇게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태겠습니다. 안 가요. 안 간대요. 근데 로봇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봇. 이게 지금 그게 포함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수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금 이게 40만 원인데 30만 원가 떨어졌어요. 몇 프로 빠진 거지? 30%? 20%? 25%? 그죠? 40만 원짜리가 31만 원 됐으면 25% 빠진 거잖아. 고점에서 매수하면 이런 위험이 항상 있어. 그때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봇은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 이거는 저기 삼성바이오도 똑같죠? 똑같잖아요. 내려올 수 있다고. 더 내려올 수도 있어. 이런 항상 뭐라 그럴까? 데드크로스 교차? 이런 것 통해서 주가 좀 떨어지는 거? 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밑에서 산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15원에 샀어. 그럼 아직도 100%잖아. 아무 의미 없지. 네. 그 다음에 주가가 뭐 40만원까지 갔다가 30만원 떨어졌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뭐 한 150% 갔다가 100% 내려온 거야. 네. 그러니까 뭐 큰 의미 없잖아요. 네. 큰 의미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산 사람들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밑에서는 열심히 사시라니까. 근데 여기서 안 사죠, 사람들이.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많이들 사요. 산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서 사시는 분들 삼성전자 88,000원에 사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이닉스 26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이럴 때 힘들어도 하시더라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속 올라간 종목들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스타코믹스 같은 데 보면은 저런 게 있잖아.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뭐였지? 앞쪽에서 내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 여기. 봐보세요. 주도주의 어떤 것들이 내려온다. 어흥, 무서워요. 호환과 몰패라고 그랬어. 고점은 피해라.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날에는 호환과 마마가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고 다들 무서워했었다. 그만큼 산에서 내려오는 호랑이는 모든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한때 주도주라고 불렸던 주식들이 내려올 때는 산에서 내려오는 호랑이와 같은 무서운 기세가 된다. 고점에서 내려오는 주도주였던 것들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어? 범이 내려오면 무서우니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다? 곶감. 이렇게 쳐야 네, 곶감. 곶감. 그래서 곧 갈 주식으로 사는 거야. 곧 갈 주식. 곶감. 곧 가요. 이런 주식이죠. 네. 그 주식 가는 게요. 이런 의미가 이 책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이냐? 성투사의 스타코믹스. 내가 직접 쓴 책이다 이 얘기지. 네. 이거라고 이거. 곧 감. 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사지 말고 이제 곧 갈 주식으로 사자. 즉 고점에 있는 건 무서우니까 도망쳐. 어디로 가? 밑에서 이제 움직일 거. 얘가 올라가기 이전의 시점에 있었던 것도 있잖아. 이런 거 사시면 되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러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지는 거지. 그럼 이제 호랑이 형님이 있는 경우라면 뭐 상관없겠지만 호랑이 형님 아닌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귓방망이 세게 얻어맞겠지. 네. 곶감. 그래서 무서운 종목들은 피해서 이제부터 올라갈 주식으로 넘어가자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내용 같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오늘 제가 터틀의 방식이라는 노래 올려드렸죠. 터틀의 방식. 터틀의 방식. 이게 책이 있어요.
네? 터틀의 방식. 이거 다 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터틀의 방식이라고. 거북이가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스토리를 만든 거거든. 네, 거북이가 이제 주식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추세를 타고 이제 바다 위를 이게 다 AI가 만든 거예요. 네, 요렇게 한단 말이야. 네, 요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가는 그 부분들이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뭘 만나냐면 추세를 따라서 끝까지 걸어 나가다가 이제 성공의 길에서 나를 만나라. 이 성투사예요. 네.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 터틀의 방식 같은 경우가 뭐냐면 추세 추종이에요. 추세 추종. 추세 추종. 추세 추종. 이 추세 추종인데 저 추세 추종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절대 고점 매수가 아닙니다. 추세는 상승 추세 아시죠? 지금 우리가 오늘 월급 종목을 들었던 거가 SK 이노베이션이잖아. 이런 거. 이거는 아직 추세가 무르익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는 거. 저점과 고점이 일정하게 넘어가는 거, 올라가는 거. 이게 뭐다? 이게 상승 추세. 이것을 추종하라 이거야.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 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상승 추세에 있는 것들은 매수하고 하락 추세에 있는 것들은 매도하라. 이것만 지켜라. 네. 물론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것들은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확 올라간 거 있잖아. 이렇게 올라간 것들. 이것도 상승 추세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급등은 상승 추세를 봅니까 안 봅니까? 추세를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 이어져야 돼요. 근데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주식 봤어요?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다고. 급등은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추세 하락 추세 가는 거 봐요. 이렇게 연결되니까 계속 내려가죠. 상승 추세도 급등하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상승 추세에 연결되는 것들. 답답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급등하는 것들이 어느 단계까지 해서 급등하고 내려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변화되는 포인트를 우리가 읽게 되면 이제 여기서 추세로 바뀌고 있을 때 이런 그 바닥형, 바닥 탈피형 이런 쪽에서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는 저점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은 다들 고점 매수에 미쳐 있는 것 같아. 무슨 주도주니 급등주니 뭐 막 이거 못 사가지고 뭐 고점에서 못 사가지고 다들 막 그냥 네. 왜 그럴까? 욕심 아니에요 다? 네? 욕심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의 정석은 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근데 여러분들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라. 이것도 사람들이 말을 하기 나름이지.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어차피 이것도 싼 가격 아니냐. 지금 사자.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고점에서 싼 주식 봤어요? 그런 주식 못 보는 것 같아. 그리고 고점이 한번 발생됐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된다면 대체적으로 조정은 필수죠. 이 조정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선주니, 방산주니, 철강주니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제철 이런 거 다 들어오죠? 포스코 이런 거 다 들어오잖아. 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단계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알래스카 사업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기대감이 죽은 것도 아니고 회사가 어떻게 이상해진 것도 아니야. 근데 왜 떨어졌을까? 사람들의 마음이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왁 하고 몰렸어요. 그러면 밑에서 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밑에서 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죠? 아, 매도 마렵다.
차익 실현하고 싶다 이거지. 차익 실현. 수익이 20%나 나왔네? 팔아먹고 싶다. 이것을 이겨내면서 반등 상승 이후에 상승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좀 다른 개념의 것들이 생겨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요 구간대에 나타나는 이 조정을 사실 꼭대기 사면은 버티지 못한다는 거지.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매수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올라갔을 때 말고 조정 들어갔을 때. 만약에 포스코 지금 따라붙지 말고 들어갔을 때. 근데 만약 이런 것도 있겠죠. 조정 안 나오고 그냥 뭐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그냥 놔둬. 그냥 내 거 아니니까. 왜냐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치더라도 끝이 있어요. 조정 나오게 되어 있다고. 꼭대기에서 매수해서 조정 받으면 내가 이걸 못 견디기 때문에 나는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갈 때 매수하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저점이나 지지점 이런 부분들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저점이다. 그러면은 이거 매물대 분명히 체크해야 된다고 했죠. 35만 원이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35만 원이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눌림목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하려면 이런 데서 매수했어야 돼. 그리고 단기적 반등을 이제 노리고 들어갔더라도 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감안하고 홀딩을 유지하는 거지. 왜 저점까지 안 깰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때는 항상 그 부분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장이 지금 코스닥 시장 굉장히 지난번에 2월 중반 정도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2월 19일까지 쫙 치고 올라갔죠. 이거 누구 때문에 올라간 거야? 3년 때문에 올라간 거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시장이 쫙 치고 올라갔어요. 누구 때문에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네? 보이시죠? 19일, 20일,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다른 애들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고. 삼성전자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다시 내려가죠. 보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반도체니 뭐니 실적이니 뭐 나발이니 이재용이니 신경 쓸 거 없다는 이야기요. 네? 장이 갑니까 안 갑니까만 보면 돼요. 장이 갑니까 안 갑니까? 시장에 3천 갑니까? 5천 갑니까? 만 갑니까? 이것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니까? 이거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냥 종목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뭐, 걔가 뭐 망해서 자빠지든 어쨌든 간에 뭐 사업이 안 되든 뭐 반도체가 먹히든 안 먹히든 얘는 뭐냐면 시총 1등이기 때문에 시장과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 다른 것들이 제 아무리 방방 뛰어도요. 삼성전자 떨어져 버리면 시장 못 가는 겁니다. 어? 이해되시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할 때 너무 높은 자리에 산 거 아닌가? 또는 내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상황을 보고 갈 것인가? 또 이것이 시장과 연관성이 있는가? 지금 시장에 올라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방금 얘기하잖아. 시장이 올라가야지 가는 거잖아요. 3년 때문에 시장이 가는 겁니까? 시장 때문에 3년이 가는 겁니까? 모르죠. 3전이 올라가야 시장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3전이 가지 않고 시장이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개별주들이 움직이겠지 뭐. 근데 만약에 시장을 올려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면 삼성전자고 나발이고 간에 시장을 올려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면 가장 먼저 매수가 들어올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왠지 아시죠? 만기일 날도 이거 가지고 갖고 놀잖아. 지수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을 좀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으면 삼성전자만 올려주면 다 끝나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올려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다 수급이 살아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코스피 지수도 지금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 아직은 이평선이 모이지 않아서 저는 약간의 횡보가 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더 봐야 되겠죠? 네. 아직은 더 봐야 돼. 하지만 여러분 계좌는 나쁘지 않아. 여러분 계좌는 나쁘지 않다. 나빠서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시간은 좀 지나왔지만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어. 그 사이 여러분들 배당도 많이 받아왔죠? 이번에 4월달 되면 또 배당 많이 받잖아요. 네. 그죠?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은 예측하지도 말고 생각 자체 하지 말고 거기에 나오면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계좌는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시장이 상승할 때 따라서 올라가는 것들로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자꾸 눌리잖아요. 자꾸 눌리니까 우리가 커버드 콜을 이용해 가지고 1%씩 그래도 배당을 받아 먹자라는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그죠? 너무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 왜냐면 개미들을 죽이려고 3전을 뺄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뭐 바닥인데 여기서 개미들 죽일 게 뭐가 있을까? 개미들을 떨구려면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위에 있는 거는 털어야 되지만 밑에 있는 건 올려야 떨어져요. 생각해봐. 잔뜩 물려있어. 그냥 어떻게든 탈출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내가 못 팔아서 그때 다시 떨어져가지고 더 열받았어. 이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팔아먹겠지. 올려줘야 돼요.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종목들은 올려야지 털어진다. 위에 있는 거는요. 겁주는 거지. 야! 다 죽어! 더 죽이는 그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는 또 살짝 반등. 이번에도 엄청 많이 팔았더만. 네. 삼성전자 이번 반등 나올 때 엄청 팔았잖아. 여기 나올 때요. 엄청 팔았어. 올려놓고 지들도 털든 아니면 뭘 하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급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잘 보셔야지 돼. 이게 단순하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렇게 잡힌 걸로만 판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형태를 계속 거쳐요. 매직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면서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인식하고 있어줘야 돼. 근데 재밌는 건 시장이 우상향 패턴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지. 아직 시장을 올릴 마음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왜인지 모르겠어. 왜일까? 공매도도 아직 시행이 덜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적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 근데 정치적 리스크가 만약에 해소가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작년 여름부터 팔긴 했습니다만, 작년 12월경 지나면서 좀 괜찮아질 수 있었어요. 근데 비상계엄이니 탄핵 국면이 등등을 통해 가지고 조금 애매해진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연기금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은 누구다? 매매 동향이 있을 거예요.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은 어떤 주식일까요? 여기가 언제부터일까요? 9월, 작년 9월이네요. 작년 9월 2일부터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이쪽에서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것은 무엇이다? 삼성전자. 네? 이건 뭐냐? 이거 뭐 그냥 안 봐도 되는 거죠. 안 봐도 다 아는 거지. 그럼 여기 들어온 요 매수는 누구일까? 이거 다 연기금 매수겠죠. LG에너솔루션,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도 최근에 산 거지만 네, 이렇게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 산 거야. 가장 많이 매도한 것들. 네.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장 많이 팔았네. 근데 하나오션, 현대로템 이런 거. 네. 현대해상 뭐 이런 거.
네. 근데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어요. 왜? 지수를 방어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기관 총계를 보시더라도 아마 삼성전자가 가장 많겠죠. 네. 가장 많이 판 건 하나오션. 이건 외국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하나오션은 최근 들어서 많이 팔았겠죠. 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게 뭐예요? 삼성전자.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대신 하이닉스는 또 많이 샀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샀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외국인들 팔으라고 연기금들이 매수한 게 아니라 연기금이 더 이상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주가가 하락을 했지. 주가 떨어지면은 연기금은 채워야 되는 비중이 있어요. 저는 지금 더 살 거라 생각해요. 연기금이 더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국내 주식을 만약에 15% 정도 갖고 있다. 근데 주가 떨어졌어. 그럼 국내 주식 비중이 어떻게 돼요? 12%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12% 정도였어요. 그럼 이제 3% 차이 나죠. 근데 연기금이 1000조 원 가지고 운영한다며. 1000조 원에 3%면 얼마예요? 30조. 응? 그래서 30조 원을 매수해야 돼요. 왜? 비중 15% 맞추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연기금이 스스로의 운영 자금, 운영 포지션 맞추기 위해서. 근데 얘네들 점점점 더 줄인다고는 하는데, 뭐 어차피 주가가 밑바닥에 처박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뭐가 돼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비중이 높아지면 연기금이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주가가 올라가면서 연기금이 팔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올라갔잖아. 그러면서 누가 사요?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기관이 바닥을 잡아주고 외국인이 중간에 토스해가지고 올려준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어쨌건 지금 연기금이 열심히 사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올려놓든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계속 끌고 가고 있어. 그러다가 주가 상승해. 그러면은 얘네들이 비중이 높아지니까 연기금이 갖다 팔아요. 팔기 시작해. 팔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 근데 연기금은 강제로 팔아야 돼. 지금 떨어졌을 때 강제로 사야 되는 것처럼 올라갈 때 강제로 팔아야 돼요. 비중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외국인이 받아가지고 주가를 더 올립니다. 그럼 얘네들은 더 팔겠죠. 연기금은. 더 팔겠죠? 그럼 외국인은 더 사겠죠. 그럼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애들이 생겨요. 누가 생겨? 개인 투자자들이 생겨요. 처음에는 팔 때 아싸라비아 본전 났다 그러면 열심히 팔다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요. 외국인 만수 많이 들어왔대. 엄청 올랐대. 그럼 그때 개인들이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관들 남아있던 물량이든 외국인 물량이든 다 터는 거야. 누구한테 넘기는 거죠? 개인한테 넘기는 거야. 이게 뭐다?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의 행태다 이 얘기지.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재는 없어. 솔직히 악재가 없어. 많이 올랐다는 거 말고. 근데 팔고 있어요. 팔고 있어. 기관들도 지금 접근을 안 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누구만 있을까? 개인만 있는 거죠. 주가가 이대로 유지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65,000원까지 한번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위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올라갈 때 좋아하고 매수하지 마.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매수해서 뭐 할 겁니까? 먹을 것도 없어. 뭘 먹으러 들어가는 겁니까? 저기서 8만원에 매수해가지고 얼마까지 가길 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할 때 이 주식이 어디까지 갈 것이다라는 그런 단기적인 목표치 정도는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이 주식이 내가 10만원 샀는데 이거 50만원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500%가 나의 목표치잖아요. 이런 관점을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오션이 지금 8만원이야. 어디까지 갈 거 생각하는 걸까? 네? 퍼 보세요. 퍼가 100배야. 물론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2차전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2차전지가 계속 갔어. 실적 기대가 있다니 어쩌느니.
그래갖고 향후 5년 후에 있을 시저까지 끌어다가 주가에 반영시켜버렸습니다. 계속 갔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 까보니까 이제 뭐 적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실적이 안 드러나. 주가 빠지는 거 금방이에요. 그냥 죽도록 빠집니다.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도 약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뭐 다 해주겠다. 뭐 우리 건조 어쩌게 해줘. 우리 배 군항 어떻게 해줘라. 미리 선반영 시켜버리게 되면 뭐 앞으로 3, 4년간 뭐 수주 문제 없다. 중국 쪽이 지금 그 선박 수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한테는 일식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아, 조선주가 뭔가 기대감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쪽으로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 안 돼요. 경기가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건 팔건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근데 이 정도의 생각 정도는 하고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점에 사는 것이 유리한가, 고점에 사는 게 유리한가, 사람들이 막 인기를 가지고 막 몰려들고 있는 종목, 여기에 나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많은 그 주식 격언에 보면 대중이 가지 않은 뒷길에 꽃길이 있다. 어? 급등한 주식은 매수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네. 저점에 사라. 가치를 사라. 뭐 등등등. 비관적인 부분을 사라. 지금 이런 종목들은 비관적인 얘기 안 나오지 않나요? 조선주의 비관적인 얘기 나와요? 방산주의 비관적인 얘기 나옵니까?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이런 책에 이런 얘기가 쓰인 적이 있었죠. 그 급등한 주식, 그죠? 급등한 주식이요. 급등주에 노래가 나오면 조심하라.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그 남해화학이라는 남해화학이 아니죠. 남해 회사인가? 네, 남해 회사. 그 유럽에 있었던 거, 걔 누구야? 뉴턴이 저거 했던 거 있잖아요. 뉴턴이 투자해가지고 폭삭 망해먹은 거. 이 남해 산업인가 사업인가 뭐 그런 회사가 있었어. 그 회사가 주가가 엄청나게 뛴 거예요.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미쳐버린 주식이었어. 그러니까 시인들, 그 당시에 시인이 있었을 거예요. 시인들이 이 남해 회사야. 남해 회사. 이 남해 회사라는 이 회사를 위해서 시인들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대. 네?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대.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해가지고 급등한 주식에게서 노래가 등장하면 폭락이다. 그래서 내가 3전의 꿈을 아니야. 근데 급등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죠? 그 급등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은 주식에 노래가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많이 올라간 주식은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환영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주식은요, 초반에 사셔야 돼요. 초반에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 있죠? 처음 시점,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 이럴 때 호재가 나와서 주가를 올리든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좀 올라가다 떨어지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 왜냐면 여기에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추세 추종, 이게 나타날 수 있거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기 급등을 많이 노리죠. 네, 사실 이게 이 단기 급등이라는 이 급등주, 요걸 노리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 네? 급등주라는 것을 사고 싶고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내고 싶고 하는 게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그죠? 이게 맞다. 맞을 수 있죠. 왜? 투자를 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회사를 사기 위해서 하는 거냐, 뭐 어떤 거냐,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요 단기 급등을 수익을 내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된다고? 트레이더가 돼야 돼요. 이 트레이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보다. 지금 초보는 아니죠. 네. 근데 초보야. 초보가 아닌데 초보야. 이게 뭔 소리일까? 기간은 되게 오래됐어. 여러분들이 지금 한 5년 묵은 이묵이 아닙니까? 그죠? 5년 묵은 이묵이잖아. 이 주식시장에서 보통은 옛날에는 5년 정도 됐다 그러면은 거의 뭐 그냥 영감님 취급했다고. 완전 초고수 막.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조정이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5년 지났는데도 냄병, 네. 그죠? 냄병. 네. 별거 없어, 그냥. 네. 이묵인데 아직도 그냥 승천을 못 해가지고 그냥, 네,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승천할 기회가 없어. 이게 뭔가 하늘길이 열리지 않았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우물 밑에서 그냥 이무기만 하는 거지. 안타깝죠. 시장을 제대로 된 상승장이나 이런 것들 한 번씩 경험을 해봐야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이런 연관관계가 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초보가 아닌데도 초보인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뭐 제대로 된 시원한 거 한번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계속 그냥 뭐 이게 1, 2, 3, 4 이제 5년 차잖아. 5년 차. 나 주식 5년 차야 그러면은 아우 주식 오래 하셨네요. 옛날에 5년 차면 전문가도 했어. 네. 근데 이거 뭐 아무것도 없잖아. 뭐 보통 이런 거 굴곡이 한 번씩 왔다리 이 사이클이 한번 왔다리 갔다 해야 되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뭐 큰 것도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막. 네.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2003년도, 23년도, 24년도 여기 넘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많이 물렸어. 그래도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괜찮아. 장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다 수익 낼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요소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셨을 걸 생각해요. 정고점에 오지 않더라도 계좌가 신고가 날 수 있구나. 계좌가 플러스로 바뀔 수 있구나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이 찾았잖아. 그 정답은 어디에 있었어? 내가 그동안 신고가 나오거나 고점 나오는 종목들,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을 무서운 싸나운 종목들 쫓아가면서 매수한 거 한 번도 없잖아요. 밑에 있는 걸 계속 사서 모으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걸. 시장 관련입니다. 시장 관련. 이게, 네? 이게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법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겁나서 못한다? 이거 좀 안타깝죠.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질 때 내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과 가능성이 없는 종목을 구분하더라도 내가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주도주 패턴으로 담아 주신 다음에 여기다 비중을 조금만 실어 주시면 계좌가 금방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주도주가 뭐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주에 여러분들 비중 많이 실을 수 있어, 없어? 급등주에 주가 급등했어. 비중 많이 실어요, 못 실어요? 못 실지. 근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지수 관련주들, 이런 것들 시장이 올라가는 동안 계속 비중 실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뚱뚱해지는데 이만큼 올라갔어. 한 40%, 50% 올라갔어요. 다른 것보다 비중이 한 5배 많아. 그럼 200%야, 200%. 계좌가 200% 올라가나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안정적인 투자라 이 얘기입니다. 안정적인 투자이고 이게 바로 추세 추종이고 이게 바로 터틀 방식이라 이 얘기입니다. 터틀의 방식이 추세 추종을 하라고 했다고 급등해서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떨어질 때 뭐 이렇게 이런 파동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상승을 따라가는 전략이 바로 추세 추종입니다. 하락할 때 하지 말고 상승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 내가 코스피를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사지 말라 그랬지. 주가 떨어지고 나서 밑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을 때 그때 매수하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간단한 거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고점에서 매수해도 괜찮아요. 물릴 수도 있지 뭐. 고점에 사볼 수도 있잖아요. 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대신 여기서는 비중을 작게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암만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지 않습니다.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안 나네? 옛날에 그거 막 방송 사고에 있었잖아. 이야! 아, 저놈이 지네 집을 지키려는 그게 프라이드인가 이게 강해가지고, 뭐 밖에서 보스럭 소리만 나도 그냥 막, 엘리베이터가 아니죠. 뭐죠?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밑에서 사람이 지나가도 왈왈왈왈왈왈. 아주 그냥, 네. 옛날에는 그래도 저놈이 어릴 때는 방송에 좀, 이게 출연료 좀 시키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발버둥으로 막, 네, 방송 출연, 이제 쟤도 많이 들었다는 얘기지. 저희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는요, 딱 방송하면 요 발 밑에 와가지고 방송 듣고, 내가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마칠게요. 딱 그러면은 발딱 일어나가지고, 네, 놀자고 막 그랬었는데, 네? 저놈이, 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방송 딱 시작하면 나가버립니다, 방을. 아우, 저 새끼 저거 이제 듣기 싫어, 막. 적어도 이제 10년 넘게 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보여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발버둥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주 그냥, 싫어요. 옛날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러더라고. 예,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만사 귀찮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 시장 나쁘지 않아. 지금 시장 나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이 아직 안 올랐잖아요. 그죠? 아직 상승장으로 본격적으로 간 것도 아니잖아. 근데 시장은 항상 상승으로 간단 말이에요. 시장은 항상 상승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야하거나 너무 막 그렇게 뭐 세 보이는 거 이런 것만 너무 따라다니지 마시고 차근차근 좀 모아가자고요. 네? 차근차근 좀 모아가시면 안 될까? 네, 그런 투자를 원래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경험했잖아. 왜냐면 계속해서 모이는 이런 투자야말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빠른 걸 원해. 왜냐면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으면서 또 횡보가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단계에 겪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다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겨운 거지. 네. 지겨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 빨리 버려버리고 싶고 빨리 탈출해버리고 싶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잘 생각해봐. 2021년도에 물려가지고 내려오신 분들 똑같은 생각 안 했어? 이때? 지겨웠지. 빨리 탈출하고 싶었죠. 열받았죠. 듣기만 해도 짜증났죠. 올라가면 팔아먹고 싶었죠. 근데 그런 주식들 잘 끼고서 계속 네, 잘 데리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쭉 올라왔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어? 이제 팔기 싫어졌지. 네? 이젠 팔기 싫어지고 더 사고 싶었잖아.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때 되니까 또 사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고 싶어지는 거고. 지금 또 사기 싫고 막 올라가면 팔아먹고 싶은데 이것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 또 막 사려고 하겠죠. 작년에는 팔 생각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많이 올라가면 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팔겠지만 네 지금 제가 생각했었던 구간이 2025년 상반기였어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져 가지고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좀 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고점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들을 처음부터 찾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급등주 찾아 다녔어요? 아니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자꾸 들리죠. 주식에 관심 있다 보면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 귓구녕으로 자꾸 들어와요. 어디서 대박 났다더라. 뭐가 대박 터졌더라. 뭐가 좋다더라. 막. 내가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본 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반도체는 매도할 이유가 없죠. 아직은. 네. 반도체는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뭐 반도체 이야기를 내가 너무 이렇게 자주 해드리니까 반도체만 그냥 잔뜩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또 고점에서 내가 반도체를 많이 매수해서 네 그런 줄 아는데 나는 꼭 그런 사람은 아니죠. 네, 다 아시겠지만 네. 저는 반도체에 완전히 뭐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도체 뭐 사랑에 빠져 있다나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반도체를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왜일까요? 제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잖아. 뭐 칩스법이든 아니면은 앞으로 실적이 전망되는 거, 그 다음에 AI,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의 상승. 공교롭게도 우리는 AI고 반도체가 시총 상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망라하게 되면 도대체 이걸 왜 파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상승이 얼마나 진행될 것인지 우리는 몰라. 그리고 언제부터 올라갈지도 몰라. 근데 나는 바닥에서 샀다는 자존심 정도는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당시에는 5만원대 샀어. 5만원.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5만원이고 하이닉스 8만원이잖아. 이게 5만원대였어. 5만원대. 여기서 모은 거잖아.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사다가 이제 이쯤 돼가지고 우리가 안 샀던가 어쩐 데서 안 샀던가 그랬을 거예요. 평당가가 이제 6만원까지 올라간 거지. 6만원대까지 올라갔어. 이게 내려올 때마다 사다 보니까. 그래서 6만원대가 된 거지. 우리는 저점권은 5만원대였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답답해 보이지만 반등 나와서 이렇게 상황이 전환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삼성전자를 안 팔아도 된다고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팔았던 사람들이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나는 5만 5천 원에 팔았는데 6만 5천 원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산다고. 안 산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승부를 볼 것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가지고 보셔야 돼. 충분히 내렸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내렸고, 다들 뭐 보면 3점 망해라, 망해라 막 그러는데, 망할 주식이다. 뭐 이거 뭐 계속 떨어져가지고 뭐 3만원 간다, 2만원 간다, 뭐, 택도 없는 소리죠. 네. 생각해봐. 이게 3만원 가고, 2만원 가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나 망가지는지 아십니까? 네? 지수가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이 정도 2만원 가, 삼성전자 2만원 간다. 그럼 우리나라 지수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아니 2만원까지 안 가도 4만원만 가더라도 지수가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이거 2000 깨지는 거야. 2000 밑에 한 2000 한 200쯤 될라나요? 이거는 뭔가 아주 특이점이 오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우리나라가 다시 뭐 비상계엄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시장이 만약에 2000 아래까지 떨어졌어. 여기가 2200 정도가 3전이 한 4만원쯤 되는 수준 될 거예요. 이 정도가. 네. 그러면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 2만원쯤 간다 그러면 이 정도 오겠죠. 자, 지수가 여기까지 빠졌다 이거야. 여기까지 빠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아있겠냐고. 이건 뭐죠? 이러다 다 죽어. 네. 이러다 다 죽어요. 이 3전이 가진 의미가 그거라고. 그러니까 3전을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죽습니다. 지금 금양이 그렇다면서 1억이 1000만원 됐다면서 1억이 금양이 그런 거야. 금양이 개별주들은 이럴 수가 있어. 근데 3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금양이 지금 90%인가 93% 까였다면서요. 19만원에 사가지고 12,000원까지 해서 이게 마이너스 93%래. 그러니까 1억을 넣어서 샀으면 이게 지금 700만원 남았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복구가 될까 안 될까요? 복구가 안 되겠죠. 이런 거 복구가 안 됩니다.
고점에서 재수없으면 이런 걸 당하는 거야. 대구에서 뭐 한강까지 오십니까? 네? 안 돼! 여기 한강에 그쯤 되면 사람들 많아. 안 됩니다. 자, 근데 금양도 좋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언제요? 언제? 네? 좋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언제요? 엿 같았던 그런 짤이, 그냥 못 간다, 못 간다, 그럴 때. 이평선 근데 모여있던 이런 시발점이 얘도 있어. 그럼 개 같은 주식들도 그런 거지. 네? 급등한 주식은 여기서 뒤질지, 아니면 여기서 뒤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샀는지, 여기서 샀는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그냥 죽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여기인지 알 도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많이 살 수가 없죠. 조금만 사는 거지. 상승 주식은 조금밖에 못 사요. 밑바닥에서 가는 것들은 올라가면서 추세 추정을 할 때는 점점 추가 매수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싣고 가서 주가가 여기까지 안 올라가도 괜찮아. 얘 지금 뭐 1000% 나왔다? 1000% 나왔다? 나 1000%안 나와도 돼. 100%만 나와도 돼. 얘보다 비중 10배를 싣게 되면 나도 1000% 효과가 나오거든. 그죠? 이거 100만원어치 산 거하고 이거 1000만원어치 산 거하고 규모가 다르잖아요? 100만원어치가 1000% 가면은 1억이죠. 맞나? 아무튼 뭐,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00만원이 1000% 가면 1억이에요? 맞네. 그럼 얘는 1000만원짜리가 1억을 되려면 10배, 아니지. 10,000% 가야 되네. 100만원이 1억 가려면 10,000%. 네? 10,000%. 야, 이거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1억 만들려면 10,000% 가야 돼. 10,000%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10,000%가 되나, 이게? 여기 써있네요. 93.7%라고. 와, 진짜 무섭다. 네? 많이 해먹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많이 해먹었어. 몽골 광산 때문에 많이 해먹고. 이게 원래 진즉 죽었어야 되는데, 몽골 광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힘들죠. 힘들다고 봐야 돼요. 이런 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건 회복이 안 돼요. 팔 수 있을 때 팔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팔아야 할 때 사지 말아야 되는 거. 팔아야 할 때 사지 마는 거. 그거 잘 생각해 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도 뭐 오늘 조금 올라갔다 뭐 마찬가지예요. 이거 고점 대비 80% 빠진 거예요, 지금. 네? 고점, 고점 대비 80%요. 1억 넣었으면은 2천 남았어. 1억 넣었으면 2천 남았다고. 근데 아직도 하향 곡선이지. 마찬가지잖아요. 네. 물론 지금 조선주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항상 조심은 해야죠.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르죠. 이런 데서 지금 사가지고 이렇게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 그 배터리 아저씨도 밑에서도 열심히 사라고 했지만 배터리 아저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죠? 위에서 사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된 거지. 떨어지면 더 사라고 한 것도 문제고요. 여기서는 네, 아주 잘 봤죠? 네. 잘 봤어. 근데 문제는 꼭대기에서 매수를 계속 종용을 한 거죠. 더 사야 한다. 이거 더 사야 된다. 더 가야 된다. 막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서 신용이 왕방 들어갔어요. 왜냐면 높아서 못 샀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사냐면 꼭대기에서 못 사다가 이게 주가 좀 떨어지면은 이거를 왜 눌림목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가 떨어지면 다 눌림목이래요. 근데 이거 눌림목이라고 막 사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망합니다. 옛날에 신라젠이 그랬거든. 신라젠. 응? 신라젠. 여기에 여기. 이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신라젠. 미친 듯이 쳐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그때 모 유튜버였죠. 누구인지 찾아보세요. 여기서 계속 추천을 해가지고 매수를 계속 하라고 했고, 어떤 아줌마가 집담보 잡혀가지고 막 전재산 갖다가 그냥 꼬라박았는데 이지랄 난 거 아니야. 이거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거. 네. 그래갖고 그때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그거 아시나요? 공개사과 해가지고 뭐 했어요? 뭐 펑펑 울면서 막 죄송합니다 뭐 그러면서 뭐 복구를 반드시 시키는. 복구 어떻게 하냐? 복구 안 되지. 그랬다고. 10,000%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신상 델타 테크로 그때 봤죠. 5,000% 넘어가는 거. 5,000% 넘어가는데 계속 놔두면 되려나? 쉽지 하지만 이 신상 델타 테크도 그때 5,000%가 넘어갔지만 그때 팔았잖아요. 여기서 요날 팔았잖아. 21일 날. 그 쇼츠도 다 있죠. 그래서 팔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계속 놔두면 더 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안 죽네. 초전도체가 또 나와서 또 부양을 시킬란가? 여러분, 적당히 팔고 적당히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은 쌀 때 사는 거. 저는 일관성이 있죠. 내가 언제 뭐 급할 때 이런 데서 사가지고 투자했다가 이런 데 샀다가 투자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데 절대 안 삽니다. 그냥 저는 항상 일관적으로 여기서만 사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 하지만 저점에 있는 종목이 많이 오를 확률이 고점에 있는 종목이 더 올라갈 확률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시간적인 부분만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줄 수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저점에서도 분할 매수로 꾸준하게 접근하고 추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해준다면 충분히 이것도 급등주만큼 못지않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양새들을 우리가 잘 찾아다니면 되잖아요.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이런 위치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막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막 떨어지면, 아예 개 같은 주식만 이거 욕하거든요. 역배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욕한다고. 이렇게 개 같은 주식 끝났네. 에이씨, 썩을 놈. 왜 지겨워. 그러다 이게 탁 튄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그만 종목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런 모양이 바로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지나가서 나올지는, 요쯤 가다가 이렇게 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재료가 붙어줘야 돼. 근데 재료가 붙기 전에 충분히 뭔가 작업을 해야겠지. 그죠? 이때도 지금 6,000원, 7,000원 밖에 안 해요. 지나보면 엄청 계속 가잖아요. 이제 죽었나 싶었는데, 여기까지 죽여요. 죽였다가 또 올라가는데 미쳐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추세가 꺾일 때 매도했다가 다시 올릴 때 또 사보고. 이런 식도 전략도 나쁘지 않거든.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다 아시잖아요. 네. 어떡하지? 저거 좀 많이 올랐는데, 정말 지금 이게 대장인데 어떡하지? 근데 사라고 얘기해 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정말 이석인. 잘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차트를 많이 봐보세요. 많이 오른 종목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항상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돼요. 매수는 그래도 만약에 매수하고 싶다라면 제가 종목 진단 해드린 거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매수하고 어떤 상황에서 매수하고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해 보세요. 지금은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버텨왔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딱 끝나는 순간 에이 더러워 안 할래. 그런 순간 주가는 상승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는 항상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지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배당주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지금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항상 고려하셔야 돼요. 모든 주식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시장이 안 올랐는데 내 주식만 올라가길 바라지 마세요. 그런 주식도 있겠지.
시장이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식만 올라가는 주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안 올랐으면 대부분 오르지 않는 게 맞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마이너스인가요? 시장이 아직도 그래. 네? 여러분 3,300에 주식 매수하신 분이 왜 계좌가 마이너스인가요? 시장이 2,500이라 그렇습니다. 시장이 3,000에 사신 분들이 왜 아직도 마이너스인가요? 2,500에 사셔서 지금 이 시장이 2,500이라 그런 겁니다. 내가 왜 아직도 수익이 안 나나요? 라는 부분들은요. 내가 매수했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이 안 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거야. 네? 여기서 샀는데 수익이 안 났어. 문제가 있어. 여기서 사고 있는, 여기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주식 투자했는데 수익이 안 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어.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관건은 내가 얻어맞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으로다가 덜 맞자. 네? 마이너스 10% 까이더라도 나는 마이너스 10%만 까이자 이거지.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내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시장과 함께 계좌가 성장하는 거지. 잘 이해되시죠? 네. 거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점 주식에 많이 오른 주식에 급등주에 너무 열광하지 마세요. 그걸로 인해서 아픈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주식을 따라가지 마시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